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저희가 3주째 50대 여성의 꿈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안개를 다룬 거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자아가 숨을 참는 모습에 집중을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면이 창문으로 된 공간에 어떤 백인 남성과 같이 있다. 우리는 이 공간을 빠져나가려 한다. 나가는 문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인데 갑자기 안개가 낀 것처럼 주변이 흐려진다. 공간 안에 갑자기 물이 가득 차면서 시야가 흐려진다. 나는 숨을 참는다. 하지만 얼마 가지를 못하고 숨을 참기 어려워진다. 그 사이 남성은 창문을 손으로 쾅쾅 두드리면서 깨려는 행동을 한다. 나도 의자 같은 것을 들어서 창문을 향해 힘껏 내리친다. 2번, 3번 내리친다. 창문이 깨진다. 깨진 창문으로 뽀얀 안개가 슉 빠져나가는 것이 보인다. 다른 창문도 깨졌는지 남자는 창문으로 빨려나가듯이 밖으로 나간다. 밖에서 남자의 콜럭콜럭 소리가 들린다. 나는 아직 안에 있다. 나는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고 뽀얀 안개 같은 것이 물이었음을 알게 된다. 나는 밖에 있다. 아까의 콜럭콜럭 소리가 난 상황이 보인다. 이 남자의 친구인 듯한 다른 남성이 백인 남성을 향해 다가가더니 엎어진 몸을 똑바로 돌아 눕힌다. 남성은 콜럭콜럭 소리를 내며 검은 물을 내뱉는다. 숨을 쉰다. 저의 상상에서 이 꿈을 펼칩니다. 오늘 다룰 꿈 이미지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얻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사 권하고 싶습니다. 삶의 변화가 통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찰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오해합니다. 통찰하는 순간은 새롭게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통찰하는 순간은 자아의 신념과 관념이 전복되는 순간입니다. 통찰을 얻으면 새로워진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시야가 열리는 것,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뜬 장님의 삶이 끝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통찰 획득의 순간은 생생한 체험의 순간이므로 그 자신 이외의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태껏 이랬구나, 이러고 있었구나 라고 생생하게 목도하는 순간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죄다 남의 탓으로 돌리던 것을 내 선택, 내 책임, 내 탓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찰에 대한 오해는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이러저러한 상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래. 유년 시절의 상처가 이런 문제를 만든 거고 나도 잘 알아. 나 문제 있는 거. 라는 식으로 냉소를 보입니다. 이들은 통찰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는 통찰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자신과 대면하기 두려워 또다시 과거로 내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찰은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으며 무엇을 느끼는지를 생생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꿈은 우리 자신의 가장 진실한 일면을 이미지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숨을 참는다 이 이미지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숨을 참는다는 꿈 이미지인데 이를 두고 나는 숨을 참지 않는데 라는 식의 해석은 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상징이고 메타포라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숨을 참는다 이 이미지는 나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드러내는 메타포라는 뜻입니다. 숨을 참는다 이 표현은 여성에게는 매우 친숙한데 여성에게 체화된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참는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숨을 죽이고 숨 죽인 채라는 표현을 바로 떠올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삼면이 창문으로 된 공간에서 외부로부터 시선 폭격을 당하는 처지로 살아가야 한다면 숨을 참는 것, 그러니까 숨 죽인 채로 지내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가하는 시선 압박을 견디며 살아가는 처지에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숨을 죽인다는 두려움이나 공포, 얼어붙음, 강한 경계 등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숨죽인 채 지내는 삶에 익숙해지면 그 상태에서 깨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숨에 기대어 겨우 연명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진 지 오래고 그것이 자신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숨을 죽인다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숨 죽이고 지내는 삶이란 그 개인의 내면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죽이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면에서 자아가 제일로 잘하는 짓이란 뭐냐면 재능이나 개성으로 성장할 만한 것들의 숨통을 조이고 억눌러 대는 것이란 뜻입니다. 욕구, 감, 촉, 취향, 잠재력, 아이디어, 창조성과 같은 특질이 삐죽거리지 않도록 통제하는데 자아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죽인 채로 지낸다는 것은 자기 검열의 일상화를 뜻합니다. 그 개인이 지각하는 환경의 위험이 너무도 큰 나머지 도드라질 것 같은 특질이 발견되는 즉시 지우기에 급급해지기 때문입니다. 다 쪼그라뜨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숨 참기에 길들여진 채로 사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숨죽인 채 살아간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숨을 참으면 답답해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습이 되면 숨 죽이고 지내는 상태가 익숙한지라 답답하고 힘겨운 와중에도 변화를 깨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숨쉬기가 주는 혜택을 경험하지 못한 탓입니다. 숨을 참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는 것이라 했습니다. 온 존재가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숨죽이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쏟기도 어렵습니다. 주변이 흐릿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면 숨 참기에 들어감으로써 최대한으로 정체성 지우기에 열중할 뿐입니다. 따라서 꿈속 주변이 흐릿해진다 이미지는 한 차원 자신에게는 아무런 주도권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아의 깊은 좌절감도 은유한다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그 좌절감과 제대로 대면하는 순간이 통찰 또는 통찰 직전의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또 주변이 흐릿해진다 이미지는 외부에 훤히 노출된 상태에서는 내 공간의 그 무엇도 온전한 내 소유가 될 수 없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취향과 의지는 자기 검열을 거쳐 억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취향과 요구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호나 취향이 확실하다는 것은 욕구 탐색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선호나 취향이 흐릿한 이유는 딱 하나, 외부 시선에 압도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흐려지니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그러면 숨 참기로 존재를 지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상 얼어버리는 탓에 뭘 하지를 못하는 자신을 믿기보다는 외부에 대한 의존도만 커집니다. 안전하게 기댈 만한 외부 대상을 찾는 데만 주력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의지하고 싶은 외부 대상이 능력에 기반한 자격증 같은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존 대상으로 상정할 경우 삶은 심각한 수준으로 꼬여갑니다. 더군다나 사람에 기대려는 이들은 대개 의존의 대가를 계산해보는 작업은 꺼리고 회피합니다. 꿈이 이미지로 꾸어지는 이유는 많은 내용을 압축하여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10년, 1000년, 나아가 영겁의 시간을 압축하고 그 경험의 내용을 한 이미지에 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의 경험을 하나 또는 몇 개의 이미지에 담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숨을 참는다 이 이미지 역시 자아가 지나온 숱한 경험들을 압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자아의 숨 참기가 깨어있는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변화를 바란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내적 습성인 숨 참기가 작동하는 일상 속 순간들과 만나야 합니다. 자신을 숨죽이게 하는 대상이나 상황이 물리적 실체로 실제할 수도 있고 그 측면의 깨달음도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본질적 문제는 내적 상황에서 자아가 숨죽인 채로 지낸다는 것은 변화와 성장을 저해하는 어떤 신념과 관념이 자아를 꽉 움켜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야기되는 여러 어려움들의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신념과 관념을 구체화시켜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나 상황에 매여 있다면 어떤 진전도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대상에 골몰하는 대신 보다 깊숙하게 들어가는 용기를 냅니다.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그 대상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령 내 안에 깊숙하게 숨겨둔 권력 욕망은 매번 이 대상에게로 날아가는구나. 또는 내가 감당해야 할 비참함을 이 대상에게 투사하고 있구나. 또는 내 불안을 이 상황에 투척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살아내고 싶은 당당함을 저 대상에게 투사하는구나. 또는 내 안의 가부장성을 저 대상에게 투사했구나 등의 깨달음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통찰입니다. 통찰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권력욕, 비참함, 불안함, 당당함, 가부장성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시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꿈으로 돌아와 내적으로 숨 참는 습으로 지낸다면 무엇보다 그 개인의 권력욕은 억압되어서 왜곡된 상태에 있다고 단언해도 됩니다. 억압의 상태가 극심할수록 그 내용물의 투사는 격렬해집니다. 억압되어서 왜곡된 상태에 있는 것을 추구할 경우 올바른 방법이나 수단을 취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방식이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숨 참는 습을 가진 자아가 사회적 힘을 바라면서 취하는 태도는 대개 과도한 수능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억압을 되게 심하게 하면 그것과 관련된 무의식적인 사건? 이런 걸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숨을 참는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강도를 당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집안에서 숨을 참고 지냈거든요. 외부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집안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을 참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저한테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강도라는 일로 겪었는데 근데 그만큼 내 안에 억압의 강도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적으로는 제가 돌이켜보면 숨을 쉰다는 거는 내 자연스러운 욕구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일인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게. 근데 그것을 누가 나를 보고 어떤 지적, 비난, 핀잔,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봐. 그거 굉장히 숨참는 기간이 길었고 그게 내 현실에서도 그게 너무 오래되고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타격을 받는 경험을 해서 그걸 재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그렇게 숨을 참고 살았을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얼마나 공허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헤매고 숨을 참는 거에 또 얼마나 큰 에너지를 들이고 최근에 좀 그런 걸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을 막 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부분이 있어. 내 안에 권력욕과 어떤 그런 공허함과 그런 나르시스틱한 면과 그런 게 있어서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 같아. 근데 난 저 정도는 아니야. 이랬거든요. 저건 너무 심한 거고 내가 저 사람보단 낫고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발목 붙잡히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현실에서 그렇게 세게 만나야 할 만큼 내가 그 정도로 억압이 심했다는 거 내적인 억압은 그 이상이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저렇게 만나지 않으면 내 안의 거를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됐다는 거 좀 내적으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꿈에서 만나야 될 것을 현실에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 꿈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